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사랑하라. 이 문장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미로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라. 그것도 피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듯 그 다음에야 사랑이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니체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편안한 말을 건네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어딘가 날카롭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 그 무게가 먼저 느껴집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뒤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는 단어를 좋은 것에 붙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니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선택해서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사랑하라니. 이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것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원해서 얻은 것입니다. 노력해서 이룬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만들어냈고, 내가 원했던 것이니까요. 그러나 어떤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왔습니다. 피하고 싶었는데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 앞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하지 않았던 것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니체가 말한 것은 좋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좋아함과 사랑은 다릅니다. 좋아함은 조건이 맞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마음에 들 때, 원하는 대로일 때, 기배에 부합할 때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조건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도 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니체는 그것을 말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피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좋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어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니체가 말한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해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문장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이 문장 앞에 잠시 서 있으려 합니다. 이 문장이 던지는 무게를 느껴보려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 이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전의 선택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싶은 선택. 지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선택. 그 선택 때문에 삶이 이렇게 흘러왔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만났던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만나지 않았더라면 달랐을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사람. 그 만남이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그렇지 않은 쪽으로든.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났던 일이 떠오를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일어난 것이 아닌 일,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 그러나 그 일이 내 삶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그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성격으로 태어난 것, 이런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 이런 환경에서 자란 것, 선택한 적 없지만 그것이 나입니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나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되돌아갑니다. 생각 속에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다르게 합니다.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지금과 다른 삶을 삽니다. 이 상상은 달콤합니다. 잠시 동안은 위로가 됩니다. 그때 다르게 했다면 지금쯤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상상. 그 상상 속에서는 후회가 없고 고통이 없고 아쉬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나 상상에서 돌아오면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상하는 동안
현실을 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시간 동안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니체가 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어쩌면 이것을 가리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삶밖에 없습니다. 다른 삶은 없습니다. 다른 나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지금 이 삶, 지금 이 나뿐입니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다른 가능성이 살아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이 문장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끔 떠오릅니다. 그리고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그 단어 뒤에는 무엇이든 올 수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삶을 상상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지금 이 삶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쯤 어땠을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 펼쳐지는 상상의 세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상상 속에서 당신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정말 지금의 당신과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다른 상황에 있는 같은 사람입니까? 이것을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지점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다른 삶에서도 사는 것은 여전히 나 자신입니다. 같은 성격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것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나. 외부의 조건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조건 안에서 사는 것은 여전히 나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삶을 산다 해도 과연 지금보다 나았을까요? 다른 종류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사는 것도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든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비슷한 것을 두려워하고 비슷한 것을 피하고 비슷한 것에 상처받습니다. 물론 상황이 달랐다면 결과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반드시 더 좋았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길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가지 않은 길은 언제나 더 좋아 보입니다. 이것이 후회의 속성입니다. 후회는 가지 않은 길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고통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상 속에서 그 길은 완벽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상일 뿐입니다. 어떤 삶도 고통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도 후회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갔다 해도 거기에는 거기대로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아픔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체념의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입니다. 상상 속의 다른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보라는 말입니다. 가지 않은 길의 아름다움에 속지 말고 지금 걷고 있는 길을 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걷고 있는 길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아마도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함께 보일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기쁜 기억과 아픈 기억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어떤 산도 한쪽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니체가 사랑하라고 말한 것은 그 전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끄러운 것까지 품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픈 것까지 안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니체가 이 문장을 남긴 것은 그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왜 피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상상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삶을 꿈꾸며 지금 이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있지 않은 곳을 그리워하며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물론 상상은 때로 필요합니다. 상상은 현실을 잠시 떠나게 해줍니다. 힘든 순간에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상상이 삶 전체를 지배하면 정작 삶은 놓치게 됩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그 시간을 살지 않습니다. 니체가 말한 사랑은 여기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삶에, 이 현실에, 이 순간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을 꿈꾸느라 지금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포기와는 다릅니다. 체념과는 다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안에서 기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말로는 쉽게 해도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니체의 이 문장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바라보아야 할 방향입니다. 한 번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발씩 가면 됩니다. 지금은 다만 이 문장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장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느껴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만히 떠올려봅니다.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뒤에 한동안 충격에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 받아들이게 된 순간,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순간, 그 순간에 무엇인가 달라졌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저항하는 동안의 고통과 받아들인 뒤의 고통은 다릅니다. 저항하는 동안에는 이것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왜 일어났는지 괴로워합니다. 받아들인 뒤에는 일어난 것은 일어난 것으로 두고 이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쓰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니체가 말한 사랑은 이 받아들임의 연장선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받아들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받아들이되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되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또한 사랑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전체를 붓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할 수 없었던 것이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것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 있도록 둡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삶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 있어도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같은 기억을 떠올려도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것이 사랑이 만드는 변화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평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이 문장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 당장 도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방향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부터입니다. 피할 수 없었던 것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 앞에 잠시 멈춰봅니다. 그것을 미워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떠올려 봅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좋든 싫든 그 일은 내 삶의 일부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만든 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빼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일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하는 것은 지금의 내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느낌에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니체가 말한 사랑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로 두고 지금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은 과거를 놓아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놓지 못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마음에 걸려서 지금을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현재를 잠식합니다. 과거를 놓아준다는 것은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은
지울 수 없습니다. 아픈 기억은 특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에 대한 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이 나를 지배하게 될 수도 있고 그 기억을 내 삶의 일부로 품을 수도 있습니다. 품는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억이 있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기억과 함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끌어안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사랑의 한 가지 의미일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었던 것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과거의 무게를 지고 있지만 그 무게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것. 무게와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것.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품고 걸어온 것입니다. 다만 의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니체의 이 문장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품고 여기까지 온 것. 그것이 이미 사랑의 시작이었다고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문장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해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한 것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피할 수 없는 것과 함께 걸어온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보내고 밤을 맞이하고 다시 아침을 맞이한 것. 그 모든 날들이 피할 수 없는 것 위에서 살아낸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날은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그냥 버텼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 것, 도망치지 않는 것, 머무는 것. 사랑은 화려한 감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슴이 뛰고 설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용히 머무는 것도 사랑입니다. 힘들어도 떠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매일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렇게 보면 니체의 문장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의식하면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냥 버티는 것과 사랑하면서 버티는 것은 다릅니다. 결과는 같아 보여도 과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차이가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삶 위에 있습니다. 다른 삶이 아닌 이 삶 위에 있습니다.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 피할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좋든 싫든 이 자리가 지금 당신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부정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여기에 있으면서도 여기에 없는 것이 됩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니면 이 자리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발을 딛고 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다른 나가 아니라 이 내가 지금부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사랑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발로 서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꿈꾸느라 여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었던 것 중에는 정말 아픈 것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랑하라니 무리한 요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품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 됩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집니다.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리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틈이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당장 변하지 않아도
변화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니체의 문장을 다시 읽어봅니다.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사랑하라. 이 문장이 처음보다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초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요구가 아니라 제안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 피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을 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선택은 각자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이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상상할 때 그 상상 속에서 당신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름 속에서 당신이라는 사람은 정말 달라져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봅니다. 대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 봅니다. 그 방향 끝에 무엇이 있는지 천천히 걸어가며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것을 공부할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할지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볼 때면 그 선택들을 돌아봅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니체가 말한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것을 말했습니다. 선택과 피할 수 없는 것은 다릅니다. 선택은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태어난 시대와 장소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타고난 몸과 마음의 조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들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만이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더 깊은 곳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라는 것. 내가 이런 방식으로 느끼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해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물러섰고 어떤 상황에서는 화를 냈고 어떤 상황에서는 침묵했습니다. 상황은 달랐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마치 정해진 길을 따라가듯 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선택들이 삶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들 뒤에는 늘 같은 내가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려워하고 같은 방식으로 피하고 같은 방식으로 견디는 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었지만 선택하는 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무언가 달라집니다. 후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쉬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나였다면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황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보아야 할 것은 선택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왜 늘 그런 방식으로 반응해왔는가? 왜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갔는가? 그것이 성격인가? 습관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선택을 후회하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선택은 나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의 패턴을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가 말한 피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면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살면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 사람은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시간은 다른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는 느낌. 그 느낌은 착각이 아닙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패턴은 비슷합니다. 같은 종류의 갈등이 반복됩니다. 같은 종류의 어려움이 반복됩니다. 같은 종류의 감정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외부의 상황이 비슷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내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끌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고 비슷한 관계를 맺고 비슷한 갈등을 겪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왜 다시 만들어낼까요? 피하고 싶었던 감정을
왜 다시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웠다면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은 반복됩니다.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계속 나타납니다. 마치 풀어야 할 숙제처럼 완료되지 않은 것은 계속 우리 앞에 놓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론으로만 이해하면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무엇이 반복되어 왔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패턴이 있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관계에서 비슷한 역할을 맡습니다. 돌보는 역할, 맞추는 역할, 참는 역할. 상대방이 달라져도 역할은 같습니다. 마치 그 역할이 자신의 자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늘 비슷한 방식으로 갈등을 피합니다. 갈등의 조짐이 보이면 물러섭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을 피하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쌓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터집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바쁘게 삽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쉬는 것이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한 느낌입니다. 항상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대부분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것이 많습니다. 그때는 필요했던 방식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안전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돌보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해야 했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돌봐야 했거나 동생을 돌봐야 했거나 집안의 분위기를 맞춰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갈등이 위험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오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안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갈등의 조짐만 보여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피하고 봅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 남들은 더 잘한다는 말, 그 말들이 쌓여서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은 그때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전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작동합니다. 이제는 돌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돌보려 합니다. 이제는 갈등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합니다. 이제는 멈춰도 되는 상황에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을 배운 것이 몸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먼저 반응이 나옵니다. 의식하기 전에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알아차려도 이미 반응한 뒤입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의 한 측면입니다. 내 안에 새겨진 패턴,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지배해온 반응 방식.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조금씩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니체가 사랑하라고 말한 것은 이것까지 포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안의 패턴까지 사랑하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워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것도 나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패턴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패턴 때문에 관계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패턴 때문에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패턴은 나를 해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패턴은 나를 지켜온 것입니다. 돌보는 역할을 맡은 것은 연결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등을 피한 것은 안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쁘게 산 것은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방식이 최선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찾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패턴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미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고마워해야 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패턴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패턴이 없었다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도 그 패턴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 패턴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조금씩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바꾸려면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정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없는 척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모양이냐고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그러냐고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패턴이 강해집니다. 진화는 변화를 막습니다. 변화는 따뜻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비만받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따뜻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니체가 사랑하라고 말한 것은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비난의 반대입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 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의 공간이 열립니다. 그래야 다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바꾸고 싶으면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르게 되고 싶으면 먼저 지금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워하면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부정하면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의 시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살아오면서 반복된 패턴이 있습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반응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봅니다. 그 패턴을 떠올릴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화가 나거나 답답하거나 부끄럽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을 잠시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 느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어쩌면 그 패턴은 나를 지키려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필요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떠올려 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으려 했던 나 자신을 떠올려 봅니다. 그 나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점은 인정해 주어도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인정의 의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의미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이 회피일 때가 있습니다. 바꾸기 싫을 때, 바꾸기 어려울 때 그 말 뒤에 숨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원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면 살아오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대부분의 패턴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배운 것입니다. 익힌 것입니다. 배운 것은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익힌 것은 다시 익힐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어렵습니다. 깊이 새겨진 것일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문을 닫는 말입니다. 가능성을 닫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변화의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그 말을 너무 쉽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둡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물론 다르게 한다고 해서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패턴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식해도 자꾸 나옵니다. 알아차려도 이미 늦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오래된 것은 천천히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장 바뀌지 않아도 바뀌려는 방향을 향해 있으면 됩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아도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패할 때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랬네 하고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알아차렸네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보다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비난은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자책은 힘을 빼앗습니다. 변화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만하고 자책하면 오히려 변화가 어려워집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니체의 문장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사랑하라. 이 문장에서 사랑은 자기에게 친절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품으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품어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변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패턴, 늘 바쁘게 사는 패턴, 돌보는 역할을 맡는 패턴. 이런 패턴들은 무엇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상황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라는 상황, 멈춤이라는 상황, 돌봄을 받는다는 상황.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런 패턴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피하려 했던 것은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느껴야 할 감정일 수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사람은 갈등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갈등에서 느껴지는 불안, 두려움, 거절당할 것 같은 느낌, 버림받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감정을 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바쁘게 사는 사람은 바쁨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멈추면 느껴지는 공허함, 불안,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그런 감정을 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돌보는 역할을 맡는 사람은 돌봄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돌봄을 받으면 느껴지는 부담감, 빚진 느낌, 자격 없다는 느낌, 그런 감정을 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피해온 것은 상황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어떤 감정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 감정을 느끼느니 상황 자체를 피합니다. 그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패턴을 만듭니다. 그러나 상황을 피해도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찾아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밀려오기도 합니다.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것은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 피하고 싶은 감정, 견디기 어려운 감정,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도 따라옵니다. 숨어도 찾아냅니다. 니체가 사랑하라고 말한 것은 이 감정까지 포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감정까지 품으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감정이 와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전하려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안도, 두려움도, 슬픔도, 분노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신호입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억누르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정을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오면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하더라도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은 지나갑니다.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하면 지나가지 않습니다. 피할수록 강해집니다. 억누를수록 커집니다. 마치 눌러도 튀어오르는 공처럼 누를수록 더 세게 튀어옵니다. 오래된 패턴을 바꾸려면 그 패턴이 피하려 했던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갈등을 피해왔다면 갈등에서 느껴지는 불안을 느껴보아야 합니다. 바쁘게만 살아왔다면 멈춤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을 느껴보아야 합니다. 돌보는 역할만 해왔다면 돌봄을 받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을 느껴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해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느껴보는 것입니다. 말끝만 담가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두려웠지만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감정이 덜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 감정을 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의 과정입니다. 피하던 것을 마주하는 것, 감당 못할 것 같았던 것을 감당해보는 것, 그리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 니체가 말한 사랑은 이 과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피해온 것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해도 됩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피하는 방향이 아니라 마주하는 방향, 회피하는 방향이 아니라 품는 방향,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살아오면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다면 그것은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직 마주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이 삶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은 혼자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끼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없다면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것도 그 여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 피해온 감정을 인식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니체의 문장을 다시 읽어봅니다.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사랑하라. 이 문장이 처음과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무거운 요구가 아니라 따뜻한 초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는 초대, 비난하지 말고 품으라는 초대, 도망가지 말고 함께 있으라는 초대. 그 초대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받아들일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이 질문은 남겨둡니다. 당신이 늘 피하려 했던 것은 정말 그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 느껴야 할 감정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서둘러 찾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품고 있으면 언젠가 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지 않더라도 질문 자체가 무엇인가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함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오래된 특성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덤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바람인지 맹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빠르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확실한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뇌는 불확실함을 위험 신호로 인식합니다. 불확실하면 불안해집니다. 모르면 두렵습니다. 예측할 수 없으면 긴장합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이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확실한 불행이 불확실한 가능성보다 덜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결과가 나쁠 것이 확실해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의 불안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나쁜 결과라도 확정되면 어떤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불안해하다가 나쁜 결과가 확정되면 안도하다니.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뇌에게 중요한 것은 좋고 나쁨이 아니라 확실함입니다. 확실하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면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쁘더라도 확실한 것을 선호합니다. 이 특성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는 불확실함을 동반합니다. 변화하면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불확실함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에 머물게 됩니다. 익숙한 것은 확실합니다. 좋지 않더라도 예측 가능합니다. 무엇을 예상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측 가능성이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익숙한 고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데 익숙합니다. 힘든데 편합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힘든 줄 알면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한 고통은 적어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픈지 알고 있습니다. 언제 아픈지 알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견디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나아질 수도 있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불확실함이 익숙한 고통보다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미룹니다. 나중에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준비가 되면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조건은 쉽게 갖춰지지 않습니다. 준비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유가 아니라 핑계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변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다른 이유를 댑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러나 뒤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피할 수 없는 것에는 이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뿐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것도 포함됩니다. 변화할 수 있었지만 변화하지 않은 것, 바꿀 수 있었지만 바꾸지 않은 것, 그것도 내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입니다. 변화하지 않기로 한 것도 결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능동적으로 한 것만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것도
선택입니다. 안 한 것도 결정입니다. 다만 그것을 선택이나 결정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랬다고 말합니다. 환경이 그랬다고 말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어쩔 수 없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편했을까요? 이것은 불편한 질문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믿으면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 내 탓이 아닙니다. 상황 탓, 환경 탓, 다른 사람 탓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할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너무 어려웠거나 두려웠거나 감당하기 힘들었을 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어려운 선택 앞에서 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두려운 것 앞에서 물러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도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믿으면 앞으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믿으면 앞으로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열립니다. 뇌는 불확실함을 싫어하지만 동시에 뇌는 유연합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래된 패턴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속도로처럼 잘 닦여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편합니다. 새로운 길은 울퉁불퉁합니다. 아직 잘 닦이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가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뇌는 오래된 길을 선호합니다. 에너지를 아끼려 합니다. 익숙한 방식을 반복하려 합니다. 이것은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뇌는 효율적으로 작동하려 합니다. 새로운 길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그러나 효율성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가는 길이 좋은 곳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익숙한 길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효율적이더라도 새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문제는 뇌가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새로운 길로 가는 것에 저항합니다.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합니다. 다시 익숙한 길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을 알면 조금 달라집니다. 변화가 어려운 것이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뇌의 특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을 덜 탓하게 됩니다. 변화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뇌의 설계가 운명은 아닙니다. 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반복하면 그 길도 닦입니다. 처음에는 울퉁불퉁했던 길이 점점 평탄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길도 익숙해집니다.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변화의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반복하면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반복하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반복하면 편해집니다. 새로운 것이 익숙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확실함을 견뎌야 합니다. 불안을 견뎌야 합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두려움을 견뎌야 합니다. 니체가 사랑하라고 말한 것은 이 과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은 나도 사랑하고 변화하려는 나도 사랑하는 것. 두려워서 변화하지 못한 나를 비난하지 않는 것. 그래도 변화하려 하는 나를 격려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비난의 반대입니다. 비난하면 움츠러듭니다. 비난하면 더 두려워집니다. 사랑하면 펼쳐집니다. 사랑하면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변화하려면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모습을 사랑해야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은 것이 정말 능력의 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변화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을까요? 이 둘은 다릅니다. 할 수 없었던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할 수 없었다면 능력의 문제입니다. 방법을 몰랐거나 자원이 없었거나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방법을 알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있었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허락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할 수 없었던 것과 하지 않은 것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불가능했는지, 아니면 어렵다고 느꼈는지, 진짜 방법이 없었는지, 아니면 방법이 불편했는지. 많은 경우 불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려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의식적 결정입니다. 의식하지 못하지만 결정한 것입니다. 무의식적 결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나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 너무 두려운 것, 너무 불편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뇌가 나를 위해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인 보호는 성장을 막습니다. 필요한 도전을 피하게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호가 감옥이 됩니다. 안전하지만 갇혀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피할 수 없는 것은 이 감옥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감옥, 나를 보호하려고 만들었지만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 그것도 내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감옥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감옥은 나쁜 것 아닙니까? 두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라뇨. 그러나 부수기 전에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이 감옥이 만들어졌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 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해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해 없이 부수면 다시 만들어집니다. 왜 필요했는지 모르면 또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바라봅니다. 내가 만든 감옥을, 내가 스스로를 가둔 곳을, 그것이 무엇인지 바라봅니다.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합니다. 그때는 필요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으려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감옥이 필요한가? 지금도 이 보호가 필요한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감당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급하게 결론 내릴 필요 없습니다. 감옥을 부수는 것은 큰일입니다.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를 걷어내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도로 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조금씩 열어봅니다. 감옥문을 조금만 열어봅니다. 밖을 내다봅니다. 괜찮으면 조금 더 엽니다. 무섭지 않으면 조금 나가봅니다. 그렇게 천천히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감입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야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끼면 문을 더 꽉 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뇌는 불확실함을 싫어하지만 안전하다고 느끼면 조금 덜 싫어합니다. 누군가 함께 있으면 불확실함이 덜 두렵습니다.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것이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니체는 강인한 개인을 강조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혼자서 자신을 극복하고 혼자서 운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사랑받은 경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은 경험이 자기 사랑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니체의 문장을 혼자서 실천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함께해도 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다시 변화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변화하지 않은 것은 변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는 편이 더 안전했기 때문일까요?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때로는 정말 불가능했습니다. 때로는 가능했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안전했지만 두려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 정말 불가능했는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느꼈는지. 이 질문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쩔 수 없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흔드는 것은 불편합니다. 책임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임은 무거운 것만이 아닙니다. 책임은 힘이 뒤부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면 앞으로도 어쩔 수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선택이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사랑은 이 힘과 연결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든 선택하지 않은 것이든 그것이 내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그 위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눈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 맺는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과거 위에 설 수도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위에 서면 거기서부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과거인데 다르게 됩니다. 차이는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차이는 태도입니다. 사랑은 태도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품기로 결정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품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그것이 내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꿈꾸며 이 삶을 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다시 해야 합니다. 어떤 날은 쉽고 어떤 날은 어렵습니다. 어떤 날은 사랑하기 쉽고 어떤 날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매일 다시 결정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기로 한번 결정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날은 새로운 길로 가고 어떤 날은 익숙한 길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결정하면 됩니다. 다시 새로운 길로 가면 됩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바뀝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야 바뀝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시 시작이 쌓이면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완벽하게 가지 못해도 방향이 맞으면 됩니다. 느리게 가도 방향이 맞으면 됩니다. 쉬어가도 방향이 맞으면 됩니다. 방향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니체의 문장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방향입니다. 지금 당장 도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됩니다. 한 발씩 가고 있으면 됩니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함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뇌의 두려움을 넘어서 마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본능에 지배되지 않고 본능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넘어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의 나를 넘어서 다른 나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자기 안의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자기 안의 익숙함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싸운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싸우면 적이 됩니다. 두려움이 적이 되고 익숙함이 적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적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지치는 일입니다. 싸우기보다 품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품고 익숙함도 푸습니다. 그것도 나의 일부라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품으면서 조금씩 나아갑니다. 적으로 두지 않고 동반자로 둡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일 수 있습니다. 내 안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용기 있는 나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나도 사랑합니다. 변화하려는 나도 사랑하고 익숙함에 머무르려는 나도 사랑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덜 피곤합니다. 내 안에서 싸움이 줄어듭니다.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 에너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뇌가 저항합니다. 익숙함이 끌어당깁니다. 그래도 가능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하면 가능합니다. 니체의 문장을 다시 읽어봅니다.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사랑하라. 이 문장 안에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것도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과거도 품고 현재도 품고 미래도 품습니다. 미래를 품는다는 것은 불확실함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뇌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지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불확실함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 익숙한 것을 떠나는 용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 사랑은 이 용기를 줍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용기가 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입니다. 변화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용기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기가 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는 말은 먼저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변화하기 전에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용기를 내기 전에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변화의 토대가 됩니다. 그 사랑이 용기의 원천이 됩니다. 지금 자신을 돌아봅니다. 변하고 싶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바꾸고 싶었지만 바꾸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 생각해 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는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 편이 더 안전하게 느껴졌는지 새로운 것이 너무 불확실하게 느껴졌는지 익숙한 것이 힘들어도 예측 가능해서 편했는지 이 질문에 어떤 답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한번 멈추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멈춤이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은 것은 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까? 변하지 않는 편이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까? 이 질문을 품고 있어 봅니다. 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이 머무르는 자리에서 무엇인가 움직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것 앞에서 흔들리는 것,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익숙한 고통에 머무르는 것. 이것은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인간이 반복해온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은 늘 피할 수 없는 것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전쟁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저항하거나 체념하거나. 저항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힘을 다해 싸웁니다. 저항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저항은 결국 소진으로 끝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면 지칩니다. 막을 수 없는 것을 막으려 하면 힘이 빠집니다. 싸워도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저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체념은 저항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체념에는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힘들이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싸우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체념의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감각입니다. 느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체념하면 고통은 줄어들지만 기쁨도 줄어듭니다. 아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저항은 소진으로 끝나고 체념은 무감각으로 끝납니다. 둘 다 좋은 결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길은 없을까요? 저항도 아니고 체념도 아닌 다른 방식은 없을까요? 니체가 말한 사랑은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념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항보다 어렵고 체념보다 어렵습니다. 저항은 에너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체념은 에너지를 포기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에너지를 쓰면서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면서도
무감각해지지 않습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말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는 쉬운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렵지만 가능한 것을 말했습니다. 저항과 체념 사이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 다른 길을 찾아온 여정이기도 합니다. 철학이 그랬고, 종교가 그랬고, 예술이 그랬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그 답들이 모여서 인류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수용의 지혜를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으로 흐르고, 막히면 모였다가 다시 흐릅니다. 물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념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흐릅니다. 형태를 바꾸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스토아 철학이 비슷한 것을 말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쓰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니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품으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끌어안으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품는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능동성이 있습니다. 적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니체의 문장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선택해서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기서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감정입니다. 끌리는 마음입니다. 함께 있고 싶은 느낌입니다. 이런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가 좋을 때 느낍니다. 상대가 마음에 들 때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사랑도 바뀝니다. 상대가 변하면 감정도 변합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싫어지기도 합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은 불안정합니다. 다른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상대가 어떠하든 사랑하는 것. 좋든 싫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결정입니다. 선택입니다.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기쁨을 주든 실망을 주든 사랑합니다. 물론 화가 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 연결을 선택하고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니체가 말한 사랑은 이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좋든 싫든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이것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다른 인생이 아니라 이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 결정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태도라면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따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정 없이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을 품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행동하다 보면 감정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결정뿐이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품기로 한 것뿐이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품어집니다. 이것은 역순입니다. 보통은 감정이 먼저 있고 행동이 따릅니다. 좋아하니까 다가갑니다. 사랑하니까 함께합니다. 그러나 반대도 가능합니다. 행동이 먼저 있고 감정이 따릅니다. 다가가니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함께하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행동이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웃는 표정을 지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면 진짜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 사랑하는 감정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니체의 문장에 담긴 가능성입니다. 지금 당장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거짓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진짜가 됩니다. 가짜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자기 기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사랑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지금의 나를 넘어서려는 노력입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려는 노력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나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나가 되려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하려는 용기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결국 변화를 만듭니다.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용기를 발휘해 왔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을 견뎌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체념하지 않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강인함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것을 겪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경험입니다. 피하고 싶었던 기억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그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품기로 합니다. 그 경험도 나의 일부라고 인정합니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이것이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끔찍한 경험 후에 오히려 성장하는 것, 더 깊어지는 것, 더 넓어지는 것.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피할 수 없었던 것을 품고 그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은 이것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왔을 때 저항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저항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럴 때는 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싫어했던 것, 피하고 싶었던 것, 없었으면 했던 것, 그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좋든 싫든 그것은 내 삶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 재료로 지금의 내가 빚어졌습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조금 달라집니다. 여전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좋아함과 다르다면 그 차이는 여기에서 옵니다. 좋아함은 조건이 맞을 때 일어납니다. 사랑은 조건과 상관없이 선택합니다. 좋아함은 감정입니다. 사랑은 태도입니다. 좋아함은 오고 갑니다. 사랑은 머무릅니다. 머무른다는 것. 이것이 사랑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좋을 때도 머무르고 힘들 때도 머무릅니다. 기쁠 때도 머무르고 슬플 때도 머무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과 함께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없는 척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머무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든 것 앞에서 머무르려면 버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의지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지는 고갈됩니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힘이 있습니다. 의미입니다. 의미가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알면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면 버틸 수 있습니다. 의미는 힘을 줍니다. 니체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의미가 힘이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으면 피할 수 없는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미는 어디에서 올까요?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찾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의미를 찾고
어떤 사람은 찾지 못합니다. 의미를 찾는 것은 능력입니다. 연습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고통은 그냥 고통입니다.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의미가 됩니다. 고통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태도가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저항과 체념 사이의 길입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체념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열어둡니다.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 합니다. 배우려 합니다. 성장하려 합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 원하지 않았던 것을 품으면서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입니다. 동물들은 생존하려 합니다. 인간도 생존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필요합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아야 합니다. 의미가 없으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으면 힘들어도 살만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의미를 찾는 능력이자 의미가 필요한 한계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동물은 그냥 겪습니다. 인간은 겪으면서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 생각이 고통을 변화시킵니다. 고통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가 부여되면 고통은 달라집니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그러나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의미 있는 고통은 견딜 수 있습니다. 차이는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의미의 유무입니다. 니체가 사랑하라고 말한 것은 의미를 부여하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의미를 찾으라는 것이 모든 것에 좋은 면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쁜 것을 좋게 포장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나쁜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건지는 것입니다. 쓰레기 속에서 보석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쓰레기를 보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었던 것 속에도 무엇인가 있습니다. 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깊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면 그 경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품을 수 있습니다. 삶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습니다.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삶은 없습니다. 원하는 것만 있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사랑하려면 나쁜 것도 품어야 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것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면 됩니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은 나아지면 됩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은 품어야 합니다. 이미 일어난 것은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을 사는 방법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품어야 합니다. 품지 않으면 현실 위에 설 수 없습니다. 현실 위에 서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니체의 문장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 갇히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었던 것에 붙잡히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놓아줄 수 있습니다. 품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렇습니다. 붙잡고 있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워하면서 붙잡고 있으면 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에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느라 다른 것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놓아줄 수 있습니다. 품으면 손을 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손으로 다른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을 품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재난을 겪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상실을 겪고 다시 살아갔습니다. 그때마다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지혜가 되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니체의 문장도 그런 지혜의 일부입니다. 그도 피할 수 없는 것들을 겪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문장이 나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사랑하라. 이것은 쉽게 나온 말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찾아낸 말입니다. 저항해보고, 체념해보고, 그 어느 것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찾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읽는 것은 그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니체가 발견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받는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 속에서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알게 됩니다. 가능하다는 것은 알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결정뿐이어도 괜찮습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감정도 따라옵니다. 가짜처럼 믿겨져도 계속하면 진짜가 됩니다. 이것이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지금의 나를 넘어서려는 용기입니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용기입니다. 내가 선택하려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삶을 바꿉니다. 저항도, 체념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았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질문을 품어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거짓입니까? 용기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품고 있으면 무엇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지금 느끼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 가능성이 열리면 삶이 달라집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것 앞에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을 품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삶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삶입니다. 니체는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다시 이 삶을 살겠는가? 똑같은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는가? 이 질문은 처음 들으면 당황스럽습니다. 무한히 반복된다니, 똑같은 삶을 다시 산다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삶은 한 번뿐입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니체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니체는 이것을 영원 회귀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삶이 영원을 반복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실험입니다. 상상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던지는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삶이 다시 반복된다고 상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것을 다시 겪습니다. 기쁨도 다시 겪고, 슬픔도 다시 겪습니다. 성공도 다시 겪고, 실패도 다시 겪습니다.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나고,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헤어집니다. 똑같이 이 상상 앞에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좋았습니다. 다시 살아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겪어야 한다니. 니체가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삶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삶이 반복해도 될 만큼 가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영원히 반복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삶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체도 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무게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삶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서면 삶이 달라 보입니다. 하루하루가 달라 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달라 보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까? 이렇게 사는 것이 반복해도 될 만한 것일까? 이 질문이 현재를 비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나중을 위해 지금을 참습니다. 언젠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으며 지금을 견딥니다. 그러나 영원 회귀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이 삶이 반복된다면 지금 견디고 있는 이 시간도 반복됩니다. 영원히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이 중요해집니다. 나중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것이 덜 당연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삶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 삶입니다. 이 지금이 반복된다면 이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니체의 질문은 현재의 무게를 부여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순간이 됩니다. 그냥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야 할 시간이 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삶을 바꿉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순간을 즐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견디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견딜 수도 있고 의미를 찾으며 견딜 수도 있습니다. 영원 회귀의 질문은 의미를 찾게 합니다. 이것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견디는 것이 좋을까? 이것이 영원히 돌아온다면 어떤 태도로 맞는 것이 좋을까? 이 질문이 태도를 바꿉니다. 니체가 말한 운명에는 이것과 연결됩니다. 마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온 것입니다. 운명에는 영원 회귀와 함께 갑니다. 이 삶이 반복된다면 그 삶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지옥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다릅니다.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운명에는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삶인데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일인데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려움 앞에서 서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 차이가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5단계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 니체의 문장 앞에 섰습니다.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사랑하라. 이 문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 특성과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인간 전체로 확장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영원 회귀의 질문 앞에 섰습니다. 이 삶이 반복된다면 어떨까? 이 질문이 삶을 다시 보게 합니다. 영원 회귀는 무거운 사상입니다. 니체 자신도 이 생각에 압도당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울었다고 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두려움의 눈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이 생각이 무거운 이유는 책임 때문입니다. 삶이 한 번뿐이라면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나갑니다. 끝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반복된다면 다릅니다. 그 실수도 영원히 반복됩니다. 그 후에도 영원히 반복됩니다. 책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무게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무게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벼운 것은 흘러갑니다. 무거운 것은 남습니다. 삶에 무게가 있다는 것은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삶이 가벼우면 좋을까요? 무거우면 좋을까요? 가벼우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가벼우면 의미도 없습니다. 무거우면 힘듭니다. 그러나 무거우면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 회귀는 삶의 최대의 무게를 부여합니다. 이보다 무거울 수 없습니다. 영원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무게 앞에서 삶은 가벼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이 중요해집니다. 매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거우면 짓눌립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 무게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초인입니다. 무게를 기꺼이 지는 사람입니다. 무게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무게와 함께 춤추는 사람입니다. 초인은 먼 이야기 대립니다. 우리는 초인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무게에 짓눌릴 때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니체가 말한 것은 완벽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초인이 될 수 없어도 그 방향으로 한 발씩 가라는 것입니다. 무게를 기꺼이 지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삶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영원 회귀의 질문은 그 노력을 돕습니다. 이 삶이 반복된다면 어떨까? 이 질문을 품고 있으면 삶을 다르게 살게 됩니다. 완벽하게 다르지는 않아도 조금은 다르게 살게 됩니다. 그 조금이 쌓이면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잠시 멈추어 생각해봅니다. 이 삶이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다시 산다면 어떨까요? 기쁜 일도 다시 겪고 슬픈 일도 다시 겪습니다.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나고 잃었던 것을 다시 잃습니다. 이 상상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느껴봅니다. 괜찮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시 살아도 괜찮다는 느낌, 아니면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는 느낌.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만약 다시 산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고 싶습니까? 어떤 것을 바꾸고 싶습니까? 어떤 선택을 다르게 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답이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바꾸고 싶다는 것은 지금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하고 싶다는 것은 지금과 다르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다시 살면 다르게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다시 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바꾸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지금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앞의 단계에서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 회귀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반복된다면 지금의 이 모습이 영원히 반복됩니다. 이 생각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압박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은 다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니체의 사상은 과거를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과거는 사랑하고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었던 것은 품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의 완성입니다. 과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갈 미래를 미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운명에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선택합니다. 큰 선택도 있고 작은 선택도 있습니다. 의식하는 선택도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서 삶이 됩니다. 영원 회귀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선택이 중요합니다. 작은 선택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가 영원히 반복됩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영원히 반복됩니다. 이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면 피곤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순간이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많은 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흘러갔습니다. 영원 회귀의 관점은 이 흘러감을 멈추게 합니다. 잠시 멈추어 보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까? 이 질문이 현재를 붙잡습니다. 흘러가게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체가 원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삶을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 삶을 살라는 것, 진짜로 온전히 깨어서 살라는 것. 영원 회귀의 질문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순간도 삶입니다. 특별한 순간만 삶이 아닙니다. 평범한 순간도 삶입니다. 화려한 순간만 삶이 아닙니다. 조용한 순간도 삶입니다. 모든 순간이 삶입니다. 영원 회귀의 관점에서는 모든 순간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순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순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순간도 사랑합니다. 기쁜 순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순간도 사랑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순간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순간은 사랑하기 힘듭니다. 어떤 순간은 빨리 지나갔으면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을 사랑하지 못해도 더 많은 순간을 사랑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이 삶을 바꿉니다. 니체의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사랑하라. 처음에 이 문장은 무거웠습니다.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품습니까? 5단계를 거쳐오면서 조금씩 이해되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좋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품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 회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한 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기꺼이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명의 의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렇게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해도 좋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한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느낌도 인정하면서 사랑하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지금은 어려워도 조금씩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이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품고 있으면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체의 영원 회귀는 과거에 관한 것이면서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삶이 반복된다면 과거도 반복되고 미래도 반복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산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살 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하지 않습니까? 두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 회귀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이 아닙니다. 삶은 한 번뿐입니다. 다시 살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영원 회귀는 상상이지만 그 상상이 현실을 바꿉니다. 지금을 다르게 살게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동안 많은 생각이 스쳤을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었던 것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다르게 하고 싶은 것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바꾸고 싶은 것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사랑하고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 피할 수 없었던 것은 품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선택하는 것. 이것이 니체가 말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운명의 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시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도 과거가 됩니다. 이 순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니체의 문장을 마지막으로 떠올려 봅니다.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을 사랑하라. 이 문장이 처음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거운 요구가 아니라 따뜻한 초대처럼 믿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라는 초대, 이렇게 바라보라는 초대, 이 초대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질문은 남겨둡니다. 이 삶이 다시 똑같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다르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